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의 민주당 상황을 또 짚어봅니다. 비명계라는 인간들이 이 대표를 만나서 대표직 사퇴를 권유했다고 해요. 표결이 끝난 부결이 난 이후에 대표직을 내려와라 얘기를 했다는 거. 진놈들이죠. 네. 지들이 뭔데 내려오라고 합니까? 당원들이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70% 이상의 지지로 당 대표를 만들어놨는데 지들이 뭔데 대표직을 내려오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공천이에요. 공천. 딴 거 없습니다. 공천. 김웅이라는 놈이 이재명은 곧 상장 폐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 고발 사주를 했었던 인간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닥에 떨어진 증거가 바로 이 인간이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삐약삐약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 사주 사건은요.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무조건 탄핵감입니다. 고발 사주가 제일 핵심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 탄핵의 핵심이 고발 사주입니다. 한동훈이 아이폰 비번을 안 깐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런 인간이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요. 90% 확률로 양아치들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예요. 양아치들은 국민의힘에 가야죠. 자, 민주당, 강원도당 막말, 정의당, 민한당보다 못한 진중권당이다. 자, 김우영 민주도당위원장이 SNS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정의당을 비난했어요. 저희를 계획에 쌈 싸서 처먹여 찌질 땅. 이완용 이유 있듯 심상점도 이유 있겠지. 비판 여론이자 글을 내렸는데 정의당은 민주당 내부 단속에나 힘쓰라 이러면서 일침을 가했다고 해요. 다 맞는 말이죠. 이완용도 이유 있듯이 심상정도 뭐 이유 있겠죠. 네. 자, 지금 정의당이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금 권리당원이 10,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바라던 정의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이만 탈당합니다. 오늘부로 탈당합니다. 정의당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음의 유감입니다. 윤석열 검찰 통치 정권에 맞서야 할 정의당이 같은 편 한 통속처럼 흘러가는 모습에 실망하여 오늘 날짜로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개검의 칼끝이 정의당을 향해도 강 건너 불구경할 건가요? 정의당 권리당원 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탈퇴할게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단이 너무 늦었죠. 슬프네요. 일산 동구에서 마지막 편지. 탈당 신청한 지 4일 지나도 소식이 없네요. 빨리 탈당 처리나 해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왜 빨리 탈당하지 않았냐는 생각만 나는군요. 지금 탈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도부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권리당원, 돈 내는 당원이 10,000명이 안 돼요. 8,000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패미들이 메꿔주면 되지만 패미는 숫자가 안 됩니다. 정의당은 사라질 거다. 비이재명계 표결 다음날 모임 있었는데 취소했대요. 서로 먼저 못 때리는 상황. 후폭풍을 의식한 듯. 자,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열받은 게 지금 눈치가 보이죠. 자기네들도 뜨끔해요. 잘 됐어요. 전 잘 됐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의 JTBC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비명계 의원님들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표결 하루 이틀 전부터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면서 가결과 부결, 무효 이런 어떤 조직적인 표를 모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매우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정한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뽑은 당대표를 내려오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마치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과 결부지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비민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김 의원님은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 있기 전날부터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어떻게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당신은 예를 들어 A 의원은 무효표로 하세요. B 의원은 기권으로 하세요.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조직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명한테 3차례까지 전화를 받았다라는 의원님도 있었고요. 2차례 이상 전화를 받았다라는 분들 많은 의원님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대다수의 평론가들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 1차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찬성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상호 의원도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압도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모든 의원들도 전부 다 이번에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유가 뭘까? 부결이 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수박들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뜻일 거다. 이거죠. 이 체포동의안 투표에 수박들이 딜을 쳤을 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뭉쳐서 찬성표를 던진 거다. 그러니까 공천 거래를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상식적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원래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죠. 성남시장부터 출발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성남에서 성남 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를 대신해서 변호인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시민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성남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장의 공천을 받았는데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들, 이 수박들이나 586 운동권들은 이재명이 탐탁치가 않아요. 어서 굴러 들어온 개벽닭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운동권 출신의 엘리트 의식이 있는 내가 진골이야 성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은요. 이재명이 탐탁치가 않아요. 우상호가 하는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우상호를 우리가 최근 들어 실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때까지 우상호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이 나타나면서부터 실망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우상호가 완전 수박이냐 그 정도는 아닌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주류라고 하는 인간들은 이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운동권 중에 제일 대장이 누구였냐면 김근태죠. 김근태. 김근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 당시에도 이 운동권들은 노무현을 신뢰하지 않고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김근태가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계급장 띄고 붙자라고 얘기했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근태 라인들은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죠. 문재인이 당대표고 이럴 때도요.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많고 이러면서 노무현대 쓱 붙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노무현도 문재인도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하고 늘 견제당하는, 주류 세력들에게 견제당하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오죽할까요? 그래도 노무현과 문재인은 이 독재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학생운동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재명은요.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독재와 싸웠던 사람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재명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이런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걸 거절했다는 거다. 지금 본인이 엄청나게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딜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 수박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죠. 자,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 결기가 있어야지 돼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거래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을 끝까지 지지해야 될 이유다. 맞습니다. 이런 걸 거래하지 않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짧은 인생 경험으로 말하면 더 나빠질 게 없는 최악의 경우일 때 대개 새로운 길이 열린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사라지는 순간 몸을 던질 용기가 생긴다. 2015년에 쓴 글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인생이에요.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판사 검사를 할 수 있는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때 노무현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해요. 변호사도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판사 검사 관두고 변호사로 바로 직진했다라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리고는 노동운동 인권 변호사를 시작을 해요. 그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이 이제 부와 명예가 담보돼 있는 자리를 걷어차고 그런 길을 가고 끊임없이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고 대통령이 될 뻔했죠. 지금 모든 기득권 카르텔에게 십자포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10년째입니다. 그런데도 버티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요.